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57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5. 파견 생활 단상 1. 첫 번째 이야기. 2계급 특진. 정식으로 파견 생활을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난 4월 8일. 오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니 삼청 부사수인 김아무개 상병이 나를 부르더니 상병계 급장 2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김상병님, 이게 뭡니까? 상병 계급장이야? 오늘부터 이걸 달고 다녀. 아니 쫄병이 무슨 말갈이입니까? 저는 안 달겠습니다. 정말 꿈도 꾸어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일병도 아닌 이등병이 무슨 상병계 급장이란 말인가. 그런데 다른 고참들도 모두 상병계 급장을 달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대의 호랑이 고참인 정아무개 상병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경비소대가 병참대에게 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비롯하여 우리 동기 3명은 어이없게도 2계급을 특진하여 상병이 되었습니다. 작업모와 작업복에 상병 계급장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명찰에 군번을 뜯어서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참대는 거의가 논산 군번이어서 내 군번을 보면 단박에 탄로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병 계급장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병참대에 1병, 2등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병과 병장들까지 존댓말을 해주었습니다. 2등병으로서 병장들의 존댓말 듣는 것이 처음에는 가슴 떨리는 일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확실히 병참대는 특과병들이라 인간적인 면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파견지 순찰을 위해 들르신 우리 중대 김철곤 중대장님이 나를 보더니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윤태상! 내가 벌써 상병이야? 역시 우리 사병들 세상을 잘 아시는 멋진 중대장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참대 생일 파티. 소총수 부대는 불쌍하다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병참에 파견 나와 보니 그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병참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생활 모습은 우리 소총 중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병사들 상하 관계도 우리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보급품이나 식생활도 우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특히 우리 쫄병에게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잡곡은 양념 정도로 들어있는 거의 흰쌀밥을 자유배식으로 맘껏 먹을 수 있고 국에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은 늘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무래도 보급품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보니 자신들이 쓸 보급품들은 정량 이상으로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활을 보며 나는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들과 같이 특과병이 될 수 있는 논산훈련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산 군번을 달고 누구는 병참에서 근무하고 나는 말단 소총중대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서러운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우리들이 파견 나온 지 이틀째 되던 1981년 4월 8일 오후 서너 시쯤 병참대 연병장에 큰 천막이 쳐지고 그 아래 탁자를 내다가 길게 2줄로 자리를 만들더니 천막 위에 현수막이 길게 내걸렸습니다. 3, 4월 합동 생일 파티. 병참대에 근무하는 사병들 중 3, 4월에 생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생일 잔치는 풍성했습니다. 떡이 있고 고기도 있고 막걸리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 군악대에서 나와 생음악으로 멋진 가요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풍성하고 멋진 생일 잔치였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차려진 음식보다도 군대에서 생일 잔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우리 경비소대에도 막걸리와 떡 그리고 고기 안주가 나와서
내무반에서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몇 명이서 행사장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끼는 것이 서먹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중에는 자연스레 어울려서 막걸리와 고기, 닭튀김 등을 포식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잔치는 병참대대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필수 근무인원 몇 명만 제외하고는 모든 병참대 사병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고 대대장 부인을 비롯한 간부들 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인근 마을의 이장과 유지들까지 참석하여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군대도 있구나. 사회를 보는 병참대 대장은 소탈하면서도 유머가 넘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칼같은 군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꿈도 꾸어보지 못할 광경을 보며 부러움을 넘어선 질투심까지 느껴졌습니다. 파티는 내가 초소 경계 근무를 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까지 밤늦도록 흥청이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상의 여유. 파견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무 이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항공대나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파견 나간 사람들은 연일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굳이 작업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비가 온 뒤에 기름 드럼통에 고인 물을 걸레로 닦아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그 물이 드럼통 안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도 비가 온 다음에만 하는 일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빈 드럼통을 굴려다 정리하는 일도 두세 번 정도 했고 위장막 보수도 한 번 한 것이 작업의 전부였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휴식이었습니다. 오전은 취침을 했고 오후는 자유시간이었지요. 이 시간에 우리는 책을 읽던지 편지를 쓰든지 장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독서와 글쓰기로 보냈습니다. 막사 뒤편에 야외 휴식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나가 벤치에 앉아 봄볕을 즐기며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매일매일 써보냈고 답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견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집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대에서라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집합하여 구타와 얼차려를 당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근무 일정으로 인하여 집합을 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군기 빠졌다는 지적은 누누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대에 복귀한 후 우리가 계산할 채무였지요. 우선 당장은 몸 편하고 마음 편한 파견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